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고요.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항상 시장에 끌려다니지 말자. 제가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 훼손 없다면은 좋은 자리에서 매수만 한다면은 시간 지나면서 시간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다. 이런 매매 전략을 항상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 반도체 섹터를 그동안 한 몇 달 동안 생쇼에서 수십 종목을 했었을 때 아마도 한 종목도 없었을 거고요. 오늘 드디어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을 하나를 오랜만에 이제 편입을 할 겁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는 뭐 사실 레거시 쪽은 아직까지 회복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이 반도체 기업들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국내 증시의 반도체 섹터에 대한 결 자체도 미국전과 마찬가지로 변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또 신규 공략주로서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리뷰부터 좀 할게요. 오늘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좀 많다 보니까 빠르게 리뷰를 좀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가 도달한 종목입니다. HEM, 파마라는 기업이고요. 아메이가 투자한 아시아 최초의 기업이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실적이 앞으로 기대되는 그 신규 상장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전고점 뚫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10% 가까운 또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임에도 불구하고 13%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요. 2차까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는 우선은 요 구간대, 과거에 요 구간대까지는 한번 가격대를 좀 열어두면서 16,450원까지 가격을 좀 열어둘게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올라가면 또 시원하게 올라가는 그런 또 약간의 테마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16,450원까지는 조금만 더 보는 전략. 대신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간 불확실성이 계속 노출된 시장이니까 수익은 조금은 챙겨두시고 더 보는 전략.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BH라는 기업입니다. 잠시만요. BH. 네. 자, BH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이제 자회사 관련해서 뭐 테슬라의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협력사 등록됐다라는 부분들과 최근 애플 주가의 흐름 자체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애플이 뭐 최근 또 어떤 이슈가 좀 있었냐면은 물론 뭐 아이폰 판매나 뭐 아이패드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좀 이 모바일 또는 뭐 태블릿 쪽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아무튼 이 BH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새로운 또 이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또 붙어준 만큼 뭐 애플 밸류 체인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이 BH EVS라는 이 자회사가 이 스마트폰 충전 쪽 테슬라 스마트폰 충전 관련해서도 협력사로 또 등록이 된 만큼 이번 테슬라의 이 스마트폰 충전기 쪽 관련된 무선 충전기 쪽 관련해서는 이 중국산 제품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추후에 중국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을 때 이 동사의 자회사가 또 반사익을 얻을 것이다. 이 포인트를 잡아봤던 거고요. 최근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래가 그 이후에 급감함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양봉이 달려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량이 감소됐었을 때, 이 거래가 이렇게 감소됐었을 때는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거나 조정이 나온 경우가 많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양봉이 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요 구간대 이제 돌파한 만큼 저는 이거 아마도 좀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이제 19,500원을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고 현재도 지금 한 5%에서 6% 정도 소위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뷰할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인데 아무튼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저는 보유하는 전략이고 최근에 뭐 쌍바닥 잡아놓고 이제 추세 돌리는 과정이고 최근 환율 자체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향이나 뭐 중국향, 아니 유럽향 이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또 환율 관련된 수혜주면서 뭐 추후에 이 뇌전증 신약 쪽 관련된 이 판매, 이 엑스코프리 쪽 관련된 판매가 워낙 잘 되고 있고요. 이 효능도 상당히 좋다라는 업계 판단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자료는 먼저 시장 이야기에 대한 자료와 그리고 추후에 제가 오늘 공략할 자료 준비했으니까요. 종목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 불확실성 이슈 이후에 V자 반응이 좀 나와주면서 이 환율이 좀 안정화되기를 저는 바랬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환율 자체가 주가가 반등함에도 시장 지수가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오히려 꺾이지 않고 유지를 하거나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를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만약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붙어주려면은
이 환율에 대한 안정화 흐름이 나와줘야 또 외국인들 수급이 또 들어와 줄 수도 있고 전반적인 투심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율과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 국내 증시의 전체적인 큰 흐름을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큼 다음 자료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슈가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이번 주에 있을 12월 FOMC 회의에서는 이 금리에 대한 이 결정이 나타날 예정입니다.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선은 25bp 인하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기준금리를 25bp를 인하를 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여기에 대한 눈높이보다는 12월에 발표되는 그 점도표에 대한 내년의 전망치, 과연 금리 인하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점도표에 대한 이 연준의 스탠스 변화, 요 흐름들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제가 우선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슈가 그래도 금리 인하했었을 때 관련된 수요 업종은 잠깐이나마 좀 반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등락을 반복을 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 추세선 하단과 추세선 상단을 연결을 했었을 때 지금 약 4.4%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우선 지금이 되게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 돌파 나온다? 그러면 점도표에 대한 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 속도보다 느려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달러와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중요한 변곡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가더라도 4.6% 정도까지는 뚫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중국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트럼프 정권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됐었을 때 중국에 대한 이 관세, 추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이 트럼프 관세 폭탄 날리자 중국은 내년에 위안화 약세 용인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안화가 약세가 되더라도 뭐 개입하지 않으면서 그냥 시장에서 그냥 용인하겠다. 약간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정말로 위안화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 원화가 또 프록시 통화로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약세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그렇게 되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지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위안화의 흐름에 따라서 국내 원화의 또 이런 동조화되는 흐름까지도 같이 체크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도 저는 환율이 만약 고환율이다라고 한다면은 고환율 수혜주 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뭐 대형제약사,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달러로 걷어들이는 매출로 잡히는 그런 기업들이 하나의 또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자료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지금은 시장의 결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시장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고 오늘 편입할 종목도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반도체라 가지고 자, 현재가부터 말씀드릴게요. 13,780원. 종목명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우선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 너튜브, 매일경제TV 너튜브 채널 8시에 출연을 해서 사실 오늘 바라봤었을 때는 에이징랜드가 대장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아침에 사실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후속주 좀 따라갈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그래도 좀 후속주로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물론 뭐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좀 미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5위격이나 뭐 10위격이 조금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꼭 분할로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료 보면서 제가 왜 이 기업을 선택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미국 내에서도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래 보이시는 이 노란색 이 선 차트, 이 라인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거든요. 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등락, 이 고점과 저가, 이 고가 저가의 폭 자체가 좁아지면서 삼각수렴 패턴이 형식이 나와주다가 전일 최근 들어서 이 삼각수렴 패턴의 상승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반도체 섹터, 특히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방으로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큰 기여를 했었던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였거든요. 근데 그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오타가 좀 있는데 요 브로드컴이 아니라 이 하늘색 차트가 바로 엔비디아의 차트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꺾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추세를 만들어간다? 자,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브로드컴과 이 마블 테크놀로지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뭐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붙었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왕이면은 뭐 최근에 뭐 주문형 반도체나 아니면 뭐 TSMC 쪽 관련된 이슈가 워낙 많이 부각받고 있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또 종목들을 좀 찾았고요. 뭐 팹리스나 아니면 디자인하우스나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인데, 자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은, 자 우선은 애플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주도 탈 엔비디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AI 시장 판도가 바뀌나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애플이 이 브로드컴과 자체 AI 서버용 전용 칩을 개발을 나섰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애플이 정말로 AI 칩을 자체 생산을 했었을 때 어느 기업이 그 위탁 생산을 맡을까요? 바로 TSMC. 이 TSMC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에이징랜드가 사실 급등을 했던 요인은 뭐 이런 이슈도 좀 붙었겠지만 이 일론 머스크의 TSMC CEO와 회동을 했다. 예. 했는데 테슬라 인공지능 로봇의 반도체 협력 추진. 이런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오늘 이제 그 에이징랜드가 이렇게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미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제가 왜 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관심을 갖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주문형 반도체, ASIC, 그 ASIC,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면서 TSMC와 추후에 부각받을 수 있는 연계성이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성능 반도체 설계 필수적인 메모리 컨트롤러 IP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동사는 이 고성능 주문형 반도체용 IP 라인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애플 주도의 AI 칩 자체 칩을 생산을 하게 된다면은 이 TSMC가 위탁 생산을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다시 한번 내년에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바로 이 TSMC의 OIP,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또 하나의 또 관련된 종목으로서 부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TSMC의 OIP, 이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편입이 되게 됐었을 때는 이 TSMC의 글로벌 고객사들과 또 협업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이 OIP가 뭐냐,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이 뭐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기 아래 용어 설명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국에는 이 TSMC가 여러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해서 혁신적인 반도체를 빠르게 개발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협력사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또 다시 한번 이 TSMC의 OIP 편입 완료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는 만큼 우선 이런 종목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단기 기억을 좁혀가는 과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눌렸을 때 공략하시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16,150원. 예, 손절가는 11,5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공개 방송은 3시 45분에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